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도 걔가 방금 전에 말했지만 내가 안 좋은 얘기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뭘 해야 되냐 물어본다면 네. 결국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이제 공교롭게 오늘 녹음하는 날 오늘 저녁이 새벽이 되면 미국 해리스랑 트럼프의 토론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 주가만 본다면 정권은 바뀔 것 같은데 공화당으로요? 마이너스니까. 아하. 과거에도 정권 교체될 때 항상 마이너스였거든요. 그 해요. 대선이면 3개월. 해. 대선 3개월 전 주가. 오. 아니 뭐 이런 거는 재미예요. 그냥 뭐 이게 8, 9, 10월이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지금 잘 아시면 오늘 중요한 게 미국은 사전 투표가 우리나라 한 15일 전 하잖아요. 얘들은 한 2달 전부터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 보고서 사전 투표하는 비율들이 있으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10월 1일 날 부통령 후보 토론회 있는데 네네네. 뭐 아시다시피 벤츠가 과거에 정말 이상한 말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기 좀 옮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가 참 문제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풀어갈 거냐가 있고 또 하나 우리 헬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이든보다 훨씬 더 진보잖아요. 증세. PC주의자니까. 그냥 PC주의자니까 훨씬 더 이쪽에 가깝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고민스러운데 여하튼 오늘 토론에서 그래도 좀 주식시장의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 특히 가장 핵심은 해리스가 경제에 대해서는 되게 박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오늘 토론회가 내일 이거 녹음돼서 나갈 때 되면 지난 뒤에 나오겠네요. 하여튼 그렇죠. 지금 현재는 거의 해리스가 이긴다가 확률이 높아요. 여러 가지 투자 현상 보면. 근데 이제 사실 고민거리는 약간 그 말인즉슨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좀 주가에는 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건 뭐 섹터별로 다 다른데 예.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튼 해리스가 그 바이든보다 훨씬 주시장이 부정적이에요, 사실. 예. 특히 이제 막 증세 많이 한다고 하고. 그렇죠. 얘기를 좀 더 해보면 하여튼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좀 하나 좀 돌아오면 달러는 약하고 뭐가 더 강해졌죠? 금이 강해졌잖아요. 아하. 그러면 이 뒤에 아까 1월 말이면은 중순이 나오가면 미국의 재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어디 가면 맨날 농담처럼 재밌어서 말하는 게 이제 미국 국가 부채가 5경을 다가 5경이에요. 5경. 5조도 아니고 5경.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국가 부채가 이런 상태인데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불안해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해제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제2의 프라자를 통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온 상황이에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여하튼 금이 이런 것도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는 뭐 달러 자산에 대한 고민 뭐 이게 좀 생기는 시점이고 달러 자산도 안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금값 강세가 저게 또 반영이 되고 있는 지금 중일 수도 뭐 있는 다 거네요. 너도 나도 다들 뭐 미국 주식 사야 된다고 달러들 하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예요. 그쪽 한쪽에서 보면은 환율까지 감안하면. 예. 그런 상황이고 주요 쟁점 보면은 막 방금 말씀했지만 뭐 IRA에 관해서 이견이 상당히 있고 증세 감세인데 사실 감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도. 하여튼 보험 위험은 동일하고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대립 영역 보면 뭐 다 따서 IRA. 그렇죠. 공통은 중국은 배제하자. 네네네.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금명차가 IRA인데 뭐 이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저희 뭐 애널리스트 분들 작성해서 가져왔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IRA 건드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공화당의 텃밭이 텍사스 뭐 애리조나 이런 데잖아요. 네. 그런 데가 다들 그 IRA 수혜 지역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네네네네. 표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의회에서 이게 잘 될까요? 있던 거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뭐 조금은 고치겠지만 뭐 그렇다고 2차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드리고 싶은 요지는 하여튼 근데 하여튼 내용 중에서 해리스가 승리한다고 이게 엄청 좋아지고도 사실 난센스고 그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승리해서 공화당이 압승하면은 뭐 이 막 규제가 엄청 보조금 축소해버리고 이러면 다 망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지금. 그러니까 항상 그 대선 앞두고 정책 공약은 세게 나오죠. 그럼요. 그리고 그게 또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또 완화가 되고 근데 또 시장은 또 말을 세게 하면 또 충격을 또 받으니까. 그렇죠. 뭐 수혜지 찾기 하는데 뭐 다들 아신 바대로 뭐 민주당 하면 그래도 재생 에너지 IRA 쪽 찾는 거고
공화당은 은행 같은 것들 있는 거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런 것들 국방주 좀 하는데 하여튼 제일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은 2차 전지 같아요. 2차 전지. 근데 제가 이제 테마틱하게 접근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어떤 산업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또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수요 자체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근데 저게 참 미국 대선 지금 그 해리스나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네.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 뭐 오차 범위 이내도 있기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더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너무 큰 불확실성 이제 한쪽에 어디다 지금 베팅해야 될지. 근데 이제 뭐 지금 현재로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그 예측 기관 중에서 좀 신뢰하는 것도 몇 군데 있거든요. 미국의 정치. 네. 해리스가 조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데 그러게요. 해리스 얘기 만약 해리스가 된다면 확실히 안 좋아지는 섹터는 하나 있어요. 해리스가 되면요? 네. 확실히 안 좋아지는 확실히 섹터? 안 좋아질 것 같은 게 뭘까? 제가 빅테크?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산업에서 되게 인기 좋았던 거예요. 뭐냐면 사실 해리스가 굉장히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그 굉장히 진보적 좌파 쪽에 PC주의. 극단에 가 있는데 네.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아, 네네네. 식료품 가격 통제. 이게 사실은 맞아. 이거는 사실 뭐 학계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얘기하는데 해리스는 이거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기업들한테 가격 그쵸. 내려야 된다고 하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보면은 뭐 국내 라면 제품 같은 게 월마트, 코스트코 다 수요 확보돼 있는데 비용 코스트에 비해서 마진 같은 걸 맘대로 하기가 힘들어진 상황. 그러니까 이 같은 우리의 굉장히 히트쳤던 상품 중에 하나가 미국 향의 라면 수출이 늘어나면서 2024년 지금 특히 엄청 좋잖아요. 뭐 사양식품 뭐 이런 것들 뭐 코스트코에서 불닭, 뭐 월마트 신라면 막 수요 엄청 좋다고 다들 사양식품, 농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오늘 선거 끝나고 났는데 해리스가 압승할 것 같다 나오면 쉣 해야죠 이거는. 타격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 둘 다 상관없이 좋을 것 같은 거. 이거는 뭐 여기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네네.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실 정당 간 둘 다 똑같이 하는 게 중국을 싫어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네네. 아시잖아요. 그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관련 기업 거래하지 말라는 건데 그럼 뭐 삼바 같은 것들 좋은 거죠. 이것도 하나의 축이 될 것 같고. CMO, CDMO.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선거 이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사실 누가 되냐에 따라서 변화 있는 게 결국 이민 정책인데 알다시피 트럼프는 이민자 제한 가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2019년 그 트럼프가 그 축이 그때 가면 3만 명 정도였거든 연간 한도를 그때까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12만 명인데 4분의 1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트럼프에서 이렇게 막 줄여버리면 인력 공급이 주니까 실업률은 좀 하락하겠죠. 예. 무슨 문제가 생기죠? 실업률이 내려가면 미국이 그래도 인플레를 간신히 잡았던 이유가 뭐였죠? 임금 인플레 잡았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오히려 실업률이 내려가면 그렇죠. 근데 해리스가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망명자 인권 같은 거 중시하다 보니까 특히 본인이 이제 결국 그 소위 이민자의 그렇죠. 그 딸. 후손이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대규모 추방보다는 받아들이다 보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실업 이슈가 더 올라올 확률도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뒤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좀 지역적인 거고 예.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은 뭐 세 가지 정도인 것 같네요.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박스피고 박스피인데 내년 초가 되면 박스피 하단도 약간 고민이 될 수도 있다.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하여튼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사복이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반도체가 물론 반등은 나오겠지만 우리가 3, 4개월 전에 기대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게 현재 주가에서 입증되고 있는데 주가가 현재 하락한 거는 이상한 게 아니다. 그 정도는 그 마지막으로 당장 중요한 이슈는 저희 미국의 선거인데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기적인 그 섹터 선택에 있어서는 미국의 선거 이슈가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다. 이 정도가 오늘 아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요약일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냉철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냉철하게 짚어준 건지 아니면 너무 지루하게 얘기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거의 이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이제 너무 그럼 훅 제가 원한 게 아닌데요. 그렇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가가 지금 내려와 있는 거겠죠. 네, 뭐 여기서부터 뭐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기가 무슨 뭐 공황이 와서 주가 폭락고 이 얘기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아니고. 아니고요. 네. 기본적인 생각은
박스권 내에서의 전략이지만 4분기 이후에는 사실 내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근데 뭐 생물보안법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기회가 될 만한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배당 성장주도 그래도 좀 과거랑 달라지는 우리나라에서의 개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배당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지금 접근한다면 좀 환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게 더 깎여 내려갈 수도 있다. 요거 조금 염두에 둬야 될까요? 앞에서도 좀 달러 약세 말씀해 주셔가지고. 엄청난 그게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미국을 선택하신 분들의 특징은 나는 좀 장기 투자가 되고 싶은데 한국 증시는 이랬다 저랬다 자꾸 해서 싫다인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거는 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건 분명하고 장기적으로 승자가 나왔고 그러기에 미국에는 피터 린치가 있고 많은 그루들이 있죠. 근데 이제 또 그 과정에 굉장히 깊은 계곡들도 존재하거든요. 혹시 깊은 계곡도 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가트너의 소위 성장 사이클 보여드렸잖아요. 네. 지금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아까 버블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버블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수익으로 그게 돈을 만들어내면 그게 버블이 아니에요. AI가 진짜 돈을 만들어내냐의 싸움에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AI를 많은 투자했던 자금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AI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던 분들의 근거 중에 가장 네. 큰 게 엔비디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지 않느냐. 네. 데이터 센터, 전력 송배전망, 인프라가 이쪽으로 돈이 많이 쓰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는 실적도 잘 나고 있다. 이거였는데 빅테크 측면에서 보면 AI 투자를 하는 입장이고 여기는 아직 돈이 안 되고 약간 너무 양분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예.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냐. 근데 뭐 그래서 엔비디아만 주구장창 올라갔던 건데 사실 과거에 IT 버블 때는 다 같이 올라가서 부러졌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번에 엔비디아만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닷컴 버블 때는 통신주건 뭐 인터넷 관련 주건 뭐 닷컴 사이트 만드는 회사가 다 같이 올라갔어요. 그럼 뭐 사장님 말이 맞다면 엔비디아만 괜찮겠네요. 그게 이제 네. 지금까지 그랬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죠 제 말은. 네. 그래서 땡겨서 썼다는 거죠 밸류를. 이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맨날 이게 말씀드리지만 마에스트로 소위 그랜스펀도 당신 왜 법을 못 맞췄어 했더니 법은 지나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 뭐 굳이 여기서 우리가 그거를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현 시점의 상황은 제목에 말씀드렸지만 높아졌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오는 구간에 있고 아직도 그게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가져오는 거냐면 이게 괜찮은데 왜 이렇게 반응이 하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굉장히 너무나 지나치게 좋게 봐왔던 것들에 대한 조정 과정.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저는 앞으로 좀 더 남아있다고 좀 기대하는 거는 그래도 이번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미국 대선이 마지막 랠리가 있으니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12월 장은 좋았다 뭐 이런 논리 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하나 또 그런 말들이 많아서 힌트를 드리면 만약 올해 11월에 뭔가 장이 안 좋으면 되게 안 좋은 신호예요. 내년까지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크게 터질 때 보면 11월에 터지는 게 많았잖아요. 잘 보시면 그래요. 뭐 10월에도 사실 뭐 블랙먼데이가 그러니까 10월, 11월이 있었고 뭐 원래 10월에 사서 3월에 팔라고 해서 그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주시장은. 예. 뭐 여러 가지 계절성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의외로 반대 그때 안 좋을 때가 되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던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뭐 이거는 법칙도 아니고 무슨 규칙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4분기가 저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저도 궁금하기도 한데 여하튼 현 시점에서 본다면 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그거는 여전히 바이 더 딥 구간인 건 맞는데 바이 더 딥 위에 돌아섰을 때 높이는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바이 더 딥도 제대로 안 나온다 흘러내린다면 그거는 어쩌면 더 안 좋은 시나리오의 전개 가능성도 분명히 우리가 다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부터는 고민해야 된다. 11월에 안 좋으면 진짜 안 좋은 거다. 예. 미국 대선 직후일 텐데. 예.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서 보면 네. 윤지호 대표님이 바이 더 딥을 외치실 때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건 다 빠지고 막 다들 비관론에 쩔어 있는 시기가 오면 그때 이제 막 또 윤지호 대표님은 나타나셔서 그러면 쉽죠. 그러면 너무 지금 이렇게 다 세상 망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또 이제 네. 말씀해 주셨던 적이 과거에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 기간까지는 아직 아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나요? 나는 왜 고통스럽지? 그 정도 고통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많이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은 그럴 것 같은데 코스닥이 지금 예. 코스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네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 정도 상황인가? 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주도주였으니까 뭐 이 정도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뭐 지금 그냥 어려운 건 뭐냐면 물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과거의 잣대와는 좀 다른 상황도 분명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때마다 이런 걸 반복해서 생각해요. 항상 이번엔 달라. 이번에는 뭔가 경기 지표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더라도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정상화 가져. 뭐 온갖 얘기를 해요. 근데 과거를 복귀해 보면 항상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 왜 그럴까 하면 우리가 이 시장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행동 경제학에 보면 네. 도박꾼의 자만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와 도박은 100% 다른 거예요, 분명히. 네, 그렇죠. 도박꾼의 자만이 뭐냐면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난 빠져나갈 수 있어. 난 손 털고 일어날 수 있어. 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의지가 강한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다른 문제지만 이 자만이라는 것들은 결국 망가지는 거거든요. 뭐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취약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여하튼 최소한 지금의 실망으로 돌아오는 구간에서 나 혼자 자꾸만 무슨 뭐 이거는 잘못된 거야 외치는 그런 식이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뭐 제가 이제 뭐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여기서 무슨 제가 무슨 뭐 저의 뭐 하우스 뷰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라는 걸 재미로 봤을 때 표현이 좀 그런데 시장이라는 건 참 재밌잖아요. 흥미롭고 보고 있다 보면. 물론 여기서 저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뭐 엄청난 고수익을 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수익률 이상을 연간으로 달성하면 상당히 만족해하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이건 누적적으로 수익이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을 가진 투자자라면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증시에서 왜 주식을 사고 팔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 섣부른 잘못된 어떤 종목이 굉장히 사이클이 바뀌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을 제대로 투자해 본 적 저도 없어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유행할 때 2차 전지가 이상의 모든 거일 것 같지만 언제부터 사라지고 화장품도 선날이다 사라지고 옛날에 뭐 그런 거 어떨까 뭐 셀트리온은 어땠나요? 뭐 지금의 여러 가지 지금 부상하는 어떤 종목들도 그렇게 될지 아니란 보장이 있나요? 사실 뭐 오늘 편안하게 대표님이랑 뭐 얘기하러 온 거니까 뭐 제가 여기서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좋아할 거고 저런 거 얘기하면 싫어할 거고 그거 생각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럴 사람은 나이는 아니고 그러면 하나 최근에 정말 경계해야 될 거는 자꾸 시장이 잘못됐다는 생각 있잖아요. 그건 정말 시장이 잘못됐다는 정말 생각. 잘못된 그야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유 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액션이 나온 거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상한 거야. 막 이런 논리로만 그냥 가는 거는 나의 어떤 성과에 그렇게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건 끊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 들으려고 사실 윤지호 대표님 모시는 거라서. 뭐 더하면 주절주절 꼰대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그만하시죠.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 또 다르게 그렇게 냉철한 이야기를 또 소신껏 해주시니까 우리 윤지호 대표님을 다들 이제 좋아하시는 거. 오늘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제 살려달라고 제가 또 외치게 되면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올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의 리테일 부문 윤지호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